자, 잠시 뒤 9, 10초 카운트다운 7, 시작됐습니다. 6, 5, 4, 마음속으로 다 함께 3, 세주시기 바랍니다.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발사되었습니다. 네, 누리호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듯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힘차게 출발한 누리호. 엄청난 굉음 속에서 서서히 고도를 높여갑니다. 자, 창공을 향해 하늘로 누리호가 비상하고 있습니다. 비행 정상. 자, 지금 이곳 나로 우주센터에는, 그리고 이곳 MBC 특별 스튜디오에는 이 누리호가 전해주는 강렬한 진동과 엄청난 굉음으로 그야말로 전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기를 뚫고 우주로 솟구치고 있는 누리호. 자, 이제 발사 후 약 54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300톤급 추력의 1단 엔진이 최대 동압 통과. 강렬한 화염을 내뿜으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발사체 길이가 47m인데 화염이 거의 발사체만큼이나 길게 뻗어 있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불새를 보는 것 같은데, 화염의 온도 섭씨 3000도 이상의 뜨거운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강한 공기 저항에 맞서서 이 대기권을 뚫고 중력을 거슬러서 힘차게 우주로 솟구칩니다. 자, 고흥 외나로도 앞바다의 푸른 상공으로 누리호가 멋지게 날아오르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발사 후에 2분 5초가 되면 1단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 이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얀 연기가 1단 엔진 정지 보이고 있는데요. 확인. 1단 분리 확인. 네, 1단 분리 확인. 1단 분리 성공했습니다. 첫 고비는 넘겼습니다. 자, 가장 크고 무거운 1단 로켓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자, 이번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 로켓 기술은 처음으로 고도 실전 비행에 100km 성공하는 통과. 거고, 네, 고도 100km 통과했다고 지금 4, 안내 방송이 3, 나왔습니다. 2, 엔진 점화. 26. 자,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권 교수님, 누리호 비행하는 모습 보시니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보이나요? 예,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감동적입니다. 네, 이제 누리호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6시 24분에 발사한 누리호의 모습을 다시 보기로 보고 계십니다. 엔진 점화. 자, 지금 누리호는 총 240kg에 달하는 인공위성 8개를 싣고 550km 상공까지 쉬지 않고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26. 가장 무거운 1단 로켓이 분리된 만큼 앞으로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텐데요. 자, 지금 누리호 발사 후 3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약 20초 뒤에는, 그러니까 발사 후 3분 54초가 되면 204km 상공까지 올라가서 이 위성을 보호하고 있던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돼야 합니다. 네, 이제 한 10초 정도 남은 것 자, 같습니다. 고도 200km 통과했습니다. 페어링 분리 확인. 자, 3, 2, 페어링 분리 확인. 페어링이 분리됐습니다. 자, 누리호의 두 번째 고비. 페어링 분리가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10. 자, 안재명 교수님, 8, 지금까지 7, 1단 추진체와 6, 페어링 분리까지 5, 완료됐는데 4, 지금 연구진들이 예상한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진의 예상에 따르면 2분 5초에 이제 1단이 분리되고 3분 54초에 베어링이 분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모두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다음 단계는 2단 엔진이 정지되고 정지됐습니다. 2단 엔진 지금 정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단 로켓 분리까지 10, 성공했습니다. 8, 7, 6. 자, 4분 32초. 발사 후 4분 32초에
258km 상공에서 2단 분리가 완료됐습니다. 고도 300km. 자, 지금은 누리호를 발사한 영상을 다시 보고 계시는데요. 9, 8, 자, 아직도 누리호 7, 발사 순간의 6, 긴장감과 떨림이 4, 여전히 이곳 3, 현장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화. 지금 누리호는 고도 300km를 안정적으로 누리호가 통과했습니다. 발사되었습니다. 자, 누리호 발사 장면은 다시 봐도 여전히 또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10, 9, 지금까지는 아주 8, 7, 순조롭게 6, 누리호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2, 자, 이제 남은 건 정화. 발사 후 13분 3초가 되는 시점에 누리호가 그러니까 발사되었습니다. 6시 37분쯤 됐을 때 10, 누리호가 10, 우리의 9, 목표인 8, 550km 상공까지 5, 잘 올라가는 과제가 3, 남았습니다. 2, 그리고 차세대 소형위성 2호부터 시작해서 큐브위성 7개까지 20초 간격으로 8개의 위성을 차례로 10, 우주 9, 공간에 8, 내어놓는 7,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4, 자, 권세진 3, 교수님, 이 20초라는 시간이 사실 이 시계 초침이 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길지도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20초마다 우리 위성을 내놨을 때 혹시 자칫 위성들끼리 부딪히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그 위성을 디플로이하는 그 장치에서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그 3단 상단 로켓이 진행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고요. 그다음에 큐브 위성은 그 상단 로켓 진행 방향으로부터 수직인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성들끼리 충돌할 위험은 이미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게 기술적으로 모두 보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안재빈 교수님, 또 네.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이 페어링은 3단 로켓에 붙어 있는 위성 보호막인데요. 근데 왜 분리 순서가 1단, 2단, 그 다음에 페어링이 아니라 1단 분리 다음에 바로 페어링 분리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속도를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입니다. 베어링은 위성 로켓이 이제 대기 중을 올라갈 때 네. 아주 열과 진동이 크게 발생을 하는데요. 그로부터 위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고도가 많이 높아지면 이제 공기가 희박해지고 거기는 열과 진동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페어링이 필요가 없게 되고 또 페어링이 사실 무겁거든요. 합치면 600kg 정도가 되는데요. 600kg이요. 이걸 계속 달고 가속을 하게 되면 속도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안 올라가기 때문에 네. 얘를 이제 용도가 다 됐기 때문에 얘를 분리를 하는 거죠. 페어링을 먼저 분리해 주는 것이 600kg에 달하는 무게를 덜어주면서 속도를 더 내기에 용이하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분리된 추진체들이 바다로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혹시 이 바다 위에 배들이 또 위험한 건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낙하 지점도 다 정해져 있죠, 김 기자? 네, 현재 일단은 공 발사장에서 430km 거리에 있는 해상에 2단은 2804km 떨어진 필리핀 동쪽에 있는 태평양 해상에 있을 겁니다. 지도로 확인했을 때 육지와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들이어서 사고 위험은 당연히 없습니다. 네. 자, 지상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날고 있는 누리호의 상태. 지금은 상공 500km를 통과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누리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건 하늘에서 데이터를 내려보내기 때문이잖아요. 권 교수님, 네. 지금 누리호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속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것도 다 그 덕분인데 그 어떤 추적소들이 있고 또 어떤 데이터를 내려받게 되나요? 그렇죠. 이 텔레메트리 정보를 이제 여기 공하고 제주도, 팔라우 이런 데서 이제 수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성의 경우에는 우선 제일 먼저 지나가게 되는 게 남극에 있는 세종 기지입니다. 여기 항우연의 지상국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비콘 수신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다시 인공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한국 상공으로 왔을 때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의 위성 관제센터에서 또 수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보조적인 그 지상국으로 스웨덴 보덴에 위치한 지상국을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작년에 우리 인공위성 연구소 연구진이 가서 하드웨어를 설치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위성 정보를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호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획대로 위성 사출이 다 되고 누리호가 18분 58초의 비행을 모두 마쳤다 하더라도 안 교수님, 그 시점에 우리가 완벽히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궤도 결정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 그다음에 위성의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궤도가 만들어졌는지는 발사체의 최종 위치와 속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은 위성의 궤도를 이제 지상에서 관측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고 이때 궤도가 잘 투입했으니 결정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또 이와는 별개로 때 위성이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김 기자, 그리고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기정통부가 누리호 3차 발사의 최종 성공 여부는 또 한참 나중에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신호가 제대로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공위성들에서 오는 신호들이 처음에는 좀 안 잡힐 수 있어서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지켜보는 거고요. 그동안 부지런히 교신을 합니다. 차소위성 2호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에서 만들어졌죠. 여기서 교신 신호를 받게 되고요. 또 도요색 같은 경우는 천문연구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 천문연에서 각 나라에 연결된 기관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오차 범위가 줄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내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발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위성들이 목표 궤도에 무사히 자리 잡았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성들이 제대로 또 의도한 바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는 내일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주를 향해 힘차게 솟아오른 누리호,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의 세 번째 도전 3차 발사. 지금 누리호가 발사된 지 1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잠시 뒤에 13분 3초가 되면 550km 상공에서 위성들의 분리가 시작됩니다. 자, 권 교수님, 누리호 1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4개가 묶여 있어서 300톤급 추력을 내고요. 2단은 75톤급, 그리고 3단은 훨씬 작은 7톤급 엔진이 실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 로켓의 속도가 가장 빠르죠. 그렇죠. 그리고 3단에서 가속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또 3단 로켓이 다른 로켓에 비해서 작동 시간도 가장 길고요. 그래서 이 1단의 이 300톤 추력으로 풀리 작동을 할 적에 1초에 약 1톤 정도의 추진제가 연소가 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아까 발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그 충격파를 느낄 수가 있었죠. 3단 엔진 정지, 3단 엔진이 정지됐고 목표 궤도에 들어섰다. 목표 궤도에 들어섰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곳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3차 도전이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발사 12분 53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 13분 3초가 되면 첫 번째 위성 분리가 시작됩니다. 손에 땀이 쥐어집니다. 자,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열렬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주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분리됐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그 시간에, 계획했던 그 궤도에서 우리의 주 탑재 위성,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정상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이제 큐브 위성의 분리가 시작되는데 20초 간격으로 큐브 위성 7기가 순차적으로 분리돼야 하는데 1번 큐브셋 분리가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민간 위성이죠. 계획했던 시간에 순조롭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저스텍입니다. 저스텍이 만든 민간 위성 JAC 위성입니다. 임무는 지구 관측을 하는 지구 관측 영상을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이번에 루미르가 만든 루미르 T1 위성이 분리됐습니다. 두 번째 민간 위성 분리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카이로스페이스가 만든 KSAT-3U 위성, 세 번째 민간 기업 위성까지 분리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도요셋 차례입니다. 도요셋은 한국천문우주연구원이 만든 군집 위성인데, 자, 큐브셋 4번 분리,
자, 도요셋 1호입니다. 도요셋 1호가 분리됐습니다. 도요셋은 총 4기입니다. 4기가 20초 간격으로 차례로 사출됩니다. 지구와 가까운 우주, 근 우주의 날씨를 관측하는 큐브셋 5번 이 4개의 도요셋이 한 팀이 돼서 자, 두 번째 도요셋까지 분리가 완료됐습니다. 4개의 도요셋이 한 팀이 돼서 우주 공간의 시공간적 변화를 동시 관측하게 되는데요. 자, 세 번째 도요셋의 분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14분, 15분, 13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10, 세 번째 9, 도요셋이 8, 7, 분리가 돼야 합니다. 4, 누리호가 자, 발사되었습니다. 아직은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자, 4개의 도요셋은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 군집 위성입니다. 자, 나머지 도요셋 2기가 순차 분리가 되는 것까지 소식이 들어와야 네, 7번째 큐브 위성, 그러니까 도요셋 3호가 분리 완료됐습니다.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15분 3초에 분리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15분 55초를 지나고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작년에도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10, 마지막 9, 하나만 남겨두고 8, 있습니다. 7, 6, 5, 도요셋 4호 4, 3, 그리고 큐브 위성으로는 7번째. 진정화. 우리 누리호가 싣고 간 8기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 위성 하나만 분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는 바로 그 순간이 누리호가 위성 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완료하게 되는 순간인 건데요. 자, 위성 5, 4, 8차 위성 3, 분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위성 분리를 마쳤습니다. 8기의 위성이 목표 궤도 550km 상공에 배달이 완료됐습니다. 아휴,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정말 벅차오르는 순간입니다. 5, 4, 물론 아직 완전한 성공이라고는 얘기하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리호는 아직도 날고 있고요. 지금 발사 후 17분 12초를 지나고 있는데 누리호는 총 18분 58초를 비행한 뒤에 주어진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 안 교수님,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누리호가 우주 공간에 정지하게 되는 건가요? 누리호는 우주 공간에서 돌고 있고요. 예. 누리호는 예. 누리호의 3단은 우주 공간에서 같이 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같이 돌고 있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뭐 그 위성과 같은 속도로 현재 돌고 있고요. 네, 1단과 2단은 이제 바다로 낙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17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누리호가 비행 정상. 맡은 임무인 18분 58초를 모두 비행하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교수님, 지금까지 위성 8기 다 사출이 잘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난 30년 중간중간 난관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걸어온 우주를 향한 여정 아무도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와 누리호 사업단 그리고 협력업체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네, 안 교수님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고객이 있는 첫 번째 발사의 책임감을 이겨낸 누리호와 연구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김 기자도 지금 같이 지켜봤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날씨 변화 지켜보고 이성부터 기립까지 사실 마지막 단계만 본 것뿐인데도 이렇게 긴장됐는데 지난 1년간 실전 비행 준비했을 시간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럽고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모두 함께 박수를 쳤는데 더 큰 박수는 완벽한 성공이 확인된 뒤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느냐, 누리호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느냐 공식 발표를 차분히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누리호 비행이 종료가 됐고 데이터가 분석 중이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저희 MBC 특별 스튜디오는 물론이고 아마 지금 이 뉴스 특보를 함께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한마음으로 초조하고 긴장되고 또 성공을 기원하고 응원하는 마음일 겁니다. 저희는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누리호가
예, 상암 스튜디오입니다. 고흥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떨림과 흥분 함께 느끼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리호 비행이 종료됐고 데이터 분석 중이라는 소식까지 여러분께서 접하셨는데요. 지금 시각이 오후 6시 44분입니다. 6시 43분, 그러니까 발사 후에 18분 58초가 지나면 누리호가 8개 위성을 모두 궤도에 안착시킨 후에 비행을 종료하는 것이었는데 비행을 종료하고 데이터가 분석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두 분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아직 다만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누리호가 임무를 다했는지, 그러니까 발사가 제대로 돼서 위성들이 이 궤도에 무사히 자리 잡았는지 이 정도가 될 거고 10, 9, 내일이면 이제 8, 위성이 제대로 7, 작동하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을 5, 텐데 4, 우선은 이제 비행이 3, 종료가 됐고 위성이 8개가 다 순차적으로 분리가 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으니까요. 일단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누리호로만 봤을 때는 성공을 한 거잖아요. 두 분 좀 소감을 듣고 싶은데요. 박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발사체 발사하는 걸 보는 거는 언제나 정말 가슴이 졸아드는 일인데요. 예. 오늘 특히 의미 있는 그 첫 번째 정말 손님을 모시는 발사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이제부터 남은 이제 우리의 그 고객인 위성들이 네.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보도를 기대하면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임 교수님 네, 어떠세요? 네, 영상 결과로 봐서는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지금 영상을 보신 국민들께서는 이제 매우 기뻐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누리호 관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업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부가 이제 발사 성공 여부를 곧 발표한다고 지금 속보로 뜨고 있는데요. 8, 그 전까지 이제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발사 장면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발사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해설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지금 올라가면서 발사체에서 이제 뭔가 하얀 게 떨어지는 게 이게 성에 같은 거죠? 네네. 이 액체 산소가 네. 극좋은 유체라서 탱크에 저장되는 그 순간은 주변에 수증기가 이제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는 순간 뭔가 이제 수증기가 벽에 붙어 있던 수증기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화면은 뭐죠, 박사님? 이 화면은 지금 그 3단도 연수 종료된 다음에 네. 그 위성이 이제 위성이 분리돼서 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왼쪽 화면에서요. 네, 왼쪽이면 이렇게 위성이 분리된 거를 3단에서 위성이 분리돼가지고 멀어지는 모습. 지금은 조금 전에 큐브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네. 사출되는 네. 모습이 방금 보였습니다. 저렇게 확 하고 튀어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뚜껑 열리면 거기 안에 이제 스프링 같은 걸 사출 장치가 있어서 그걸 예. 밀어냅니다. 오른쪽은 이제 3단 내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3단 내부에서 지금 오른쪽 그림은 3단에서 이제 그 로켓의 아래쪽 방향으로 보는 아래쪽 것이고요. 방향으로 예. 보고 있는 것. 왼쪽은 위쪽 방향으로 보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보는 카메라에 이제 위성이 잡히는 거죠. 사출되는 큐브 위성들은 다 이렇게 덮개가 있는 상태인가요? 예, 덮개로 처음에는? 덮인 채로 올라갔다가 예. 이제 그 시간이 되면은 네. 그 사출 명령을 주면은 덮개에 이제 그 모터가 작동해가지고 덮개를 갖다가 잡고 있던 그 고리를 빼서 열리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스프링 같은 것들이 밀어내는 역할을 그 안에서 해주는 이제 거죠. 그 궤도 그 레일을 밀어내게 되고요. 예. 이번에 사출되는 게 총 7개인 거죠. 네, 7개입니다. 처음에 이제 차세대 소형위성 2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에 있다가 사출되는 방식이 그걸 아니라 사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붙잡았다가 풀어주는 방식이죠. 얹고 가다가 네. 예, 붙잡았다 풀어주는 방식이고요.